다들 샴페인 터트리고 있는데요. 저 오늘 그 파티에 찬물 끼얹으러 왔습니다. 왜냐고요? 진짜 고수들은 모두가 춤출 때 비상구 위치 먼저 확인하거든요. 오늘 그 비상구 위치 전부 알려드릴게요. 4월 한 달에 코스피가 30% 넘게 폭등했어요. 삼성전자 수십 퍼센트, SK하이닉스 사상 최고가 시가총액 6천조 돌파, 개인 예탁금 111조 돌파, 말 그대로 역대급 불장이에요. 근데 바로 이럴 때가 제일 위험한 순간이에요. 고무줄 생각해보세요. 4월 한 달에 코스피가 5,100에서 6,700까지 무려 1,600포인트를 잡아당긴 거예요. 너무 멀리 당기면 어떻게 돼요? 결국 튕겨 돌아오려는 힘이 작용하죠. 오늘은 그 튕기는 포인트가 언제 어디서 오는지 날짜까지 딱 집어드릴게요. 오늘 다룰 내용은 딱 세 덩어리예요. 5월 초중순 숨고르기 포인트 3개, 5월 중후반 초대형 이벤트 3개, 그리고 이 모든 걸 알고 난 뒤 우리가 잡아야 할 투자 전략까지. 이거 모르고 5월 버티면 나중에 진짜 후회해요. 아따 형님, 저는 복덩이아웃 뚱식입니다. 딱딱하고 복잡한 경제를 제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고 있어요. 오늘 핵심은 5월 달력에 빨간 펜으로 박혀있는 하락 포인트들이에요. 제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로 꼭 눌러주시고요. 본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알아둘 게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 전쟁 리스크는 일부러 뺐어요. 그건 따로 영상으로 다룰 거고요. 오늘은 경제 캘린더에 법으로 박혀 있는 날짜들, 만기가 돌아오는 옵션, 글로벌 중앙은행 일정처럼 피할 수 없는 구조적 일정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월가에 아주 오래된 격언이 있어요. 셀인 메이. 5월에 팔고 11월에 다시 사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냥 옛날 어르신 잔소리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로 확인이 돼요. 하나증권이 2010년부터 S&P 500을 분석했더니 5월 초중순에 지수가 하락 압력을 받는 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어요. 거시기, 한국은 어떠냐고요?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코스피 전수 조사 결과 5월 평균 등락률이 0.31%예요. 1년 12달 중에 코스피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달은 딱 2달, 5월하고 8월뿐이에요. 4월은 평균 1.73% 상승으로 연중 가장 높았고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IBK 투자증권이 분석했더니 과거에 코스피가 4월에 5% 이상 급등했던 해에는 5월에 한 번도 하락한 적이 없었어요. 2009년, 2020년, 2003년 전부 4월 급등 뒤 5월도 올랐어요. 올해 4월은 30% 넘게 폭등했으니까 5%는 가볍게 넘겼죠. 그러니까 핵심만 말하면 이거예요. 5월이 통계적으로 약한 달인 건 맞지만 올해처럼 4월에 폭등한 해는 예외적으로 5월도 버텼어요. 다만 무조건 우상향이 아니라 중간중간 조정 구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 조정 포인트가 어디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아따 형님, 5월 초중순 숨고르기 포인트 첫 번째예요. 연휴 공백 리스크입니다. 5월 1일 노동절 한국 휴장, 5월 4일 중국 노동절 연휴, 5월 5일 어린이날 한국 또 휴장이에요. 아시아 시장이 통째로 쉬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고요? 시장이 쉬는 동안에도 세상은 안 쉬거든요. 지금 전쟁이 진행 중이잖아요. 연휴 기간에 중동에서 갑자기 뉴스가 터지면 한국 시장은 문 닫고 있으니까 대응을 못 해요. 우리가 여행 갈 때 집문 안 잠그고 가겠어요? 큰손들도 연휴 전에 미리 포지션을 줄여요. 거기에 5월 1일에는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오고 5월 5일에는 미국 고용 보고서가 나와요. 한국은 쉬는데 미국에서 경제 데이터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나쁘게 나오면 한국이 문 열자마자 개판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얼쑤. 자, 두 번째 숨고르기 포인트예요. 5월 8일 미국 고용 보고서와 코스피의 연결고리입니다. 미국 비농업 고용 지수 NFP가 뭐냐면요. 미국에서 한 달 동안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 수예요. 쉽게 말해서 미국 경제가 사람을 얼마나 고용하고 있느냐는 건강 체크예요. 이 숫자가 코스피에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고용이 너무 좋게 나오면 연준이 금리를 안 내리고 달러가 강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요. 외국인 입장에서 코스피가 비싸지니까 팔아요. 코스피 하락이에요. 반대로 고용이 너무 안 좋게 나오면은 미국 경기 침체 공포로 외국인이 안전자산으로 도망가요. 역시 코스피 하락이에요. 어느 쪽이든 흔들린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83원이에요. 자, 고용 데이터가 연준 금리 동결 쪽으로 힘을 실어주면 환율이 1500원을 뚫을 수도 있어요. 환율이 올라갈수록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비싸지거든요. 4월에 외국인이 코스피를 연일 순매도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환율 부담이에요. 아따, 형님, 세 번째 숨고르기 포인트 진짜 무서운 거 나왔어요.
5월 14일 한국 옵션 만기일 플러스 보호예수 해제 폭탄이에요. 이 옵션 만기일이 뭐냐면요. 마트에서 산 쿠폰 유효기간 마지막 날이에요. 쿠폰 쓸지 말지 마지막에 결정하잖아요. 옵션 가진 투자자들이 만기일에 한꺼번에 샀거나 팔면서 코스피가 출렁이는 거예요. 여기에 보호예수 해제 폭탄이 겹쳐요.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5월에 보호예수가 풀리는 물량이 무려 50유적 개사 2억 242만 주예요. 이 물량의 77%가 코스닥에 집중돼 있어요. 코스닥 465개사에서 1억 5원점 기약해 7만 주가 풀려요. 특히 에코인은 전체 발행 주식의 72%, JMB는 71%가 한꺼번에 풀려요. 보호예수 해제가 곧바로 매도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팔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 압박을 줘요. 5월 15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71만 주, 5월 21일 에코아이 2119만 주, 5월 24일 JNB 6GR 3만 주가 순차적으로 풀려요. 이 날짜들은 달력에 빨간 펜으로 그어두세요. 자, 5월 초중순 정리해드릴게요. 연휴 공백, 미국 고용 보고서, 옵션 만기 플러스 보호 예수 해제, 이 세 개가 5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 사이에 연달아 터져요. 코스피가 6,700에서 숨을 고르는 구간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진짜 시장을 흔들 수 있는 5월 중후반 초대형 이벤트 3개 짚어볼게요. 거시기 말입니다. 형님. 첫 번째 초대형 이벤트예요. 5월 12일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발표예요. CPI가 뭐냐면은 우리가 마트에서 장 볼 때 장바구니 물가가 얼마나 올랐느냐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물가가 오르면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리고 금리가 높으면 시장에 돈이 안 돌아요. 코스피로 들어올 외국인 자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지난달 물가가 3.3%였는데 지금 전쟁 때문에 브렌트유가 배럴당 111달러까지 치솟았잖아요. 이게 다음 달 물가 지표에 반영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만약 5월 12일 발표될 물가가 3.5%를 넘겨버리면 시장은 이렇게 해석해요. 물가가 다시 불붙었다.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 외국인들이 돈을 빼기 시작하고 코스피 상승세에 강력한 브레이크가 걸려요. 근데 여기서 초보 투자자분들이 꼭 물어봐요. 지난달엔 기름값 올랐는데 코스피는 왜 같이 올랐나요?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이에요. 지난달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역대급 실적이라는 초강력 엔진을 돌리고 있었어요. 코스피가 실적이라는 엄청난 로켓 연료를 달고 날아가느라 유가 부담 따위는 그냥 씹어먹고 올라간 거예요. 멋있죠? 그런데 이제 이 1분기 실적 발표가 다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로켓 연료는 다 타버렸는데 눈앞에 고물가라는 거대한 벽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5월 물가 지표가 코스피가 더 갈 수 있느냐를 결정할 단기 천장이 될 가능성이 커요. 물론 반대로 물가가 3% 미만으로 나오면 코스피 7천 돌파라는 새로운 역사를 쓸 수도 있어요. 얼쑤. 두 번째 초대형 이벤트예요. 5월 15일 파월 연준 의장 임기 만료와 케빈 워시 신임 의장 체제 시작이에요. 연준 의장은 미국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금리는 돈의 가격이거든요. 이 사람 말 한마디에 전 세계 주식 시장이 출렁이고 당연히 코스피도 같이 흔들려요. 케빈 워시는 겉으로는 매파적이지만 속으로는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하는 매파적 비둘기예요. 그가 의장이 되면은 물가를 재는 잣대를 바꿀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근원 PCE가 2.8%인데 워시가 절사 PCE를 채택하면은 물가가 2.3%로 뚝 떨어져요. 잣대를 바꾸면 숫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완전 꼼수 같죠? 근데 이게 시장엔 엄청난 신호예요. 문제는 전환 과정이에요. 새로운 연준 의장이 취임하면은 첫 1개월 동안 시장이 불안해져요. 왜냐면은 새 의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제 4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했는데 이 결정에 무려 4명이 반대했어요. 이건 34년 만에 가장 많은 반대표예요. 워시의 첫 FOMC가 6월 16일에서 17일이거든요. 5월 15일 취임부터 6월 16일까지 약 한 달간 불확실성 구간이 생겨요. 아따 형님, 세 번째 초대형 이벤트가 제일 임팩트 있어요. 5월 20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코스피 대장주의 운명이에요. 왜 미국 회사 하나의 실적이 코스피를 흔드냐고요? 제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종목 합치면은 시가총액의 약 40%예요. 코스피가 오르고 내리는 게 사실상 이 두 종목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는 AI 레스토랑의 셰프이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최고급 식재료를 납품하는 농장이에요. 셰프가 장사 잘 된다고 하면 식재료 주문이 늘어나고 셰프가 손님 줄었다고 하면 식재료 주문도 줄어들죠. 엔비디아가 인프라 투자 더 늘린다고 하면 코스피 7,000 돌파 도전, 반대로 줄인다는 신호가 나오면 코스피 6,500 아래로 밀릴 위험이 있어요. 자, 최종 정리예요. 5월 조정이 온다고 해서 코스피 하락장의 시작이 아니에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PER는 여전히 5에서 6배예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15에서 20배인 걸 생각하면 아직도 역사적으로 싸요.
파이낸셜 타임스도 지금을 전례 없는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라고 평가했어요. 조정이 오면 그건 하락의 시작이 아니라 저가 매수의 기회예요. 왜 떨어지는지 아는 사람은 바닥에서 줍줍하고 모르는 사람은 공포에 던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면 주변에 꼭 공유해 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에 허심탄회하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로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